이번에 중요한 내용을 아주 짧게 간략하게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뉴스타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지금 이슈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요 내용만 좀 집중적으로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국정농단으로 이어지는, 결국엔 이 명태균이란 개인 혼자서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겠냐, 결국 그러니까 김건희 씨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냐, 그동안 뭐 사장 남천동 해마우스 형님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말로만 나오던 내용이 어제 저녁 뉴스타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진 겁니다. 바로 창원 지역의 산단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산업단지, 이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에 이런 보장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게 명태균 씨가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대통령이 발표하기도 전에 이 중요한 보안에 갖춰져야 할 이 내용이 사전적으로 명태균 씨한테 전해진 거 아니냐,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요. 보시면 2023년 3월 15일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립니다. 이날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국가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다 하면서 14곳 중에 이렇게 창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철저히 보안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전날 2023년 3월 14일 오후 3시 51분에 명태균 씨가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원희룡 장관하고 막 이렇게 사진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줄여라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어떤 경로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냐, 미리 사전적으로 정보를 취득한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현수막 시안을 보시면은 원희룡 사진 이렇게 떡하니 나와 있고요. 김영선 씨도 저렇게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밑에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안을 짜려고 했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죠. 심지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렸는데, 그 전에 또 당일날 오전 9시 16분에도 저런 식으로 강혜경 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곧 10시에 대통령이 보고할 거거든 하면서 막 주절주절 떠드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수막하고 보도자료 그때 쫙 뿌려야 돼. 이게 40분 전에 이런 내용을 또 얘기했다는 거, 이게 이 자체만 보더라도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심지어 9시 42분에도 막 이 타이틀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제2국가산단 들어가면은 국가산단 2.0은 필요 없을 것 같다, 뭐 김영선 창원시 원팀이 돼서 값진 성과물을 일궈냈다, 요런 내용들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뭔데 저런 얘기를 사전적으로 정보를 취득해가지고 막 떠들고 있냐. 이거는 사실 이게 진작 나라가 뒤집어졌어도 한참 전에 뒤집어졌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도 말도 안 되게 버텼다 했지만, 이거는 말 그대로 국정 개입, 국정농단입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다음날 3월 15일 오전 10시에 발표를 하는데 3월 14일에 현수막을 막 수정해라 막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어 놨던 거, 그리고 실제로 이 보도자료 내용도 보시면은 명태균 씨가 막 떠들어 놨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나왔다는 것, 그 자체로서 더 이상의 사실 설명이 필요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현수막 JPG 파일까지도 입수를 해서 뉴스타파가 공개를 했습니다. 그 3월 당시에 김영선 씨의 산단 선정을 알리는 현수막 JPG 파일, 한마디로 이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강혜경 씨가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공개된 날짜, 이것도 빼박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목이 산단 선정 최종 시한이라고 나와 있고요. 만든 날짜와 수정한 날짜를 보시면은 23년 3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이죠. 오후 4시 27분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야, 이러니까 결국에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길래 저런 짓까지 저지를 수 있냐? 결국에는 이 김건희 씨와의 관계, 뭐 사실 21년 6월부터 12월까지 뭐 둘이 스피커폰으로 아침마다 전화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아침에 통화 못하면 낮에도 통화한다는 얘기를 막 자랑스럽게 했는데, 거기에 또 윤석열 구미에 맞는 지지율 막 갖다 주고 하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계속 더 얘기 좀 해줘
그러면서 이런 그 유착 관계가 형성이 되고 결국에는 실질적인 권력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김건희 씨의 최측근으로서 이 모든 짓들을 저지른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결국에는 이 국정 개입을 했다, 여기서 문제는 끝난 게 아니다, 지금 요 내용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그 겸공의 노영희 변호사가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노영희 변호사가 공익제보자 그 강혜경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MBC 경남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24년 10월 7일 무려 10일 전입니다. 그때는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진 않아서 아직까지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 봤는데 조회수나 뭐 댓글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이게 매우 중요한 신호탄이었던 셈이죠. MBC 경남에서는 창원 신규 국가산단도 미리 알았나? 요 보도를 하면서 이렇게 명 씨의 측근 A 씨의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 그 앞서서 3월 14일 윤석열 발표 전날로 얘기했었지만 그보다 무려 44일 앞선 23년 1월 31일 요런 식으로 이미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게 정말 충격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전날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현수막 저렇게 막 보도 자료 요런 걸 막 운운했다는 것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훨씬 그보다 앞서서도 이미 얘기를 막 주고받았다는 게, 그리고 이거를 자랑스럽게 떠들다가 SNS에 올렸다가 그리고 명태균 씨한테 잘렸다는 그런 내용들, 이게 지금 뭐 사실 겸공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을까 싶은데 요 내용이 생각보다 지금 이슈화가 안 되고 있고, 그거를 위해서 그리고 그저께 뉴스토마토 오전 6시에 공개된 홍준표보다 2% 더 높이라고 했던 그 여론 조작 내용, 요 내용들을 덮기 위해서 지금 명태균 씨가 막 오빠 막 이런 걸로 지금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여기에 또 좋다고 명태균 씨를 열심히 수호하고 있는 태균 수호의 이준석 씨 또 개고기를 팔려고 막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빠 요 이슈로 지금 사람들이 확 빨려가게끔, 그러면서 결국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시선과 이렇게 멀어지게끔 요 팀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같다. 중요한 거는 여론 조작 문제, 그리고 이건 국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렇게 증거까지 나온 만큼 요게 지금 가장 중요한 스모킹 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명태균 씨가 도대체 뭐라고 막 공무원들이 있는데 가서도 막 주절주절 떠들고 의원도 무시하고 막 카톡 내용 공개된 거를 보더라도 그 의도적으로 막 준석이는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사람들 보란 듯이 얘기를 하고, 여기저기서 얘기할 때도 준석이는 내가 혼낼 수도 있지, 내가 전화한다고 걔가 안 받겠어,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떠드는 거, 결국에는 이준석 씨의 성격상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쪽을 당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 넙죽 엎드리는가. 도대체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그 실체, 이게 뿌리가 어디까지 연결된 것인가. 이준석 씨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조금 더 한번 그 사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도대체 이 인간이 어떤 식으로 말장난을 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회피하고 있는가를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이런 뉴스타파의 그 보도에 그 유튜브에 윤석열은 당선 무효가 정답이다, 저 인간은 답이 없다, 애초에 당선 절차부터 모든 게 다 문제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친한게도 이제 와가지고 뭐 김건희 논란에 얼굴을 못 들 정도다 그러면서 막 국민들한테 왜 아직 사과 안 하냐, 대통령실 해명대로 친오빠였다고 하더라도 그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와서 부랴부랴 하는데, 그러면서 결국에 한다는 소리가 뭐 그냥 사과를 해라, 제2부속실 설치를 해라, 특별감찰관 임명을 해라. 죄송한데요, 이미 늦었습니다. 아니 뭐 이게 몇 년 전에 이 얘기를 했다면 사람들이 그래 좀 제2부속실 설치해 이럴 수 있겠지만,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제 탄핵 그 열차가 이미 떠났는데 지금 와서 사과를 하라, 뭐 부속실 설치해라, 이게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게다가 도대체 또 명태균이 뭐라고 김재원, 홍준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준석, 뭐 김종인 씨 같은 경우에는 나 저 그 과장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하나 잡히고 있는 상황이죠. 경희궁의 아침 1521호 이런 얘기 나오고 21년 3월 5일
뭐 김영선도 있었고 김종인도 있었고 그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관련한 그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 있었다고 계속 단서를 하나씩 꺼내니까 지금 여당 그 유력 정치인들이 전부 다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장면입니까? 2024년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황당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그 국감 관련한 내용을 목금 토요일까지 좀 요약해서 전해드리고 일요일에 이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이준석 씨의 그 100분 토론 나와서 말장난하면서 결국 중요한 본질을 피하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